자, 우리 5단원 첫 번째 중단원에서 배웠었죠? 용해도의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출인데요. 자, 여러분 추출이란 단어가 조금 익숙하진 않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식물의 색소를 추출하는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물의 잎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빻은 다음에요. 한쪽에는 물을 넣고 한쪽에는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죠. 에탄올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좀 기다립니다. 잘 흔들어서 기다리면 색소가 녹아 나오는데요. 색소 녹아 나온 걸 비교하면 실제로 물보다는 에탄올이 들어있는 비시험관에서 색소가 잘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지금 색소가 어디에 더 잘 녹는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지금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에 더 잘 녹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어디에 뭐 잘 녹고 안 녹고가 조금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녹이는 용매라고 배웠었죠? 이 용매를 이용해서 그 성분만 빼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출한다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가 자, 이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데 고사리. 여러분 고사리가 되게 써요. 그냥 우리가 하면. 그래서 이 찬물에 조금 담가 놓으면요. 쓴맛을 내는 성분만 이 물에 빠져나옵니다. 이게 쓴맛을 내는 성분이 이제 물이 녹이는 거죠.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에도 기름때만 우리가 기름때는 안 지워지잖아요. 물이랑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이 기름만 녹이는 이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다 빼내는 이렇게 제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추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물질만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거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름은 좀 많이 보셨죠? 자, 거름. 우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녹차 마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녹차 보시면요. 선생님 이거 컵이 있으면 여기 구멍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채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컵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녹차 잎을 막 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여기까지 이렇게 잠기게 하면요. 이 아래로 이제 이 녹차에서 필요한 성분만 이렇게 빠져나온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이 용매에 녹는 애들만 빠져나오고 추출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녹차 잎을 먹진 않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이 위에 남게 되거든요. 거름망에. 이런 게 거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과학적인 이제 실험 도구고요. 거름 종이를 여기 깔때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여기에 얘를 어디 녹여가지고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미 녹은 거는 같이 아래로 가게 되고요. 녹지 않은 애는 이 위에 이렇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거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재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뭔가 결정으로 만든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자, 질산칼륨이랑 염화칼륨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가루거든요. 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어 버리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소금이랑 설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질산칼륨은 한 70이고 염화칼륨이 한 10 정도 들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녹입니다. 한 60도씨의 뜨거운 물에 얘네들을 녹여버려요. 질산칼륨도 녹고 염화칼륨도 녹겠죠. 자, 그 다음에 이 60도씨였는데 얘를 20도씨로 갑자기 냉각을 시킵니다. 자, 근데 60도씨에서 잘 보시면 이 그래프 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60도씨에서는 염화칼륨은 뭐 한 40까지 녹을 수 있고요. 질산칼륨 한 110까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히 녹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20도씨로 낮춘다고 했죠. 자, 20도씨로 낮추니까 염화칼륨은 어떻게 되나요? 염화칼륨은 한 30 정도 녹을 수 있고 질산칼륨도 약 한 30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현재 지금 질산칼륨은 우리가 70이나 녹였었죠. 근데 현재 30밖에 못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이 석출되나요? 40이 석출되겠죠. 질산칼륨은 40이 석출이 됩니다. 근데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지금 녹아 들어가 있었죠. 30까지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화칼륨은 석출된다, 안 된다. 석출 안 된다. 염화칼륨 석출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냐면 질산칼륨 막 석출되겠죠. 이제 막 가루로 나옵니다. 얘를 거름 종이로 거르기만 하면 이 거름 종이로 걸었을 때 이 위에 이제 질산칼륨 한 40g이
석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섞여 있는 또 용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질산칼륨을 다시 녹였다가 다시 가루로 만든다 해서 재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녹이는 이 용해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재결정이란 용매에 녹여가지고 용매 일단 녹인 다음에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또 용액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아까 냉각이라고 했죠. 냉각시키거나 해서 다시 고체 물질을 얻는다 해서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재결정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증류 배웠었죠. 증류를 여러 번 하면 분별 증류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원유 막 나눴었잖아요. 자, 재결정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 결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재결정이든 분별 결정을 하려면은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이 그래프 용해도 차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애여야 우리가 재결정 분별 결정이 가능한데요. 자, 이게 책에 나온 건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염화나트륨, 붕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일단 가열해서 뜨거운 데에 녹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이랑 이렇게 붕산에 지금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뜨겁게 해서 지금 다 녹인 상태에서요. 25g씩을 지금 다 녹인 상태에서 갑자기 20도씨로 이제 냉각을 시키죠. 근데 딱 봐도 냉각을 시켰을 때 붕산을 보세요. 붕산은 5g밖에 못 녹아 있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25g을 녹아 있었기 때문에 20g이 이제 막 석출이 됩니다. 자, 이 석출되는 것을 거름장치로 이제 걸러서 일단 분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붕산이 5g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5g이 남아있는 것을 갑자기 가열해서 물을 반으로 이렇게 이제 증발을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물의 양, 자, 용매의 양을 반으로 우리가 없애버리면 용해도도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 이 용해도는 물이 100g인 기준인데 50g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용해도도 지금 10이 되고 15가 되고 이게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용해도도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녹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또 석출이 되겠죠. 이 고체를 다시 또 분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과정을 2번, 3번은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재결정을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분별결정이라고 하고 분별결정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용해도 곡선인데요. 이 용해도 곡선 이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분별결정을 이용하기 좋은 게 무엇일까요? 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데, 자, 일단 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제일 큰 거는 지금 질산칼륨 빨간색이죠. 온도에 따라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가장 급격하게 안 변하는 애가 누구죠? 그래서 이 파란색 줄이죠. 염화나트륨 거의 변화가 없죠. 이런 애들, 이런 두 가지, 요런 애들이 우리가 분별 결정을 이용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용해도가 비슷해버리면 석출이 막 같이 돼버리겠죠. 석출이 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클수록 좋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들이었는데요. 용해도 차이, 추출, 거름, 재결정, 분별결정, 뭔가 용매에 녹인다 이러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것들이고, 자, 이것들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